지금까지 이 보청기 센터를 개설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어깨 넘어서, 또 누가 했더니 괜찮더라, 누구 소개로, 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어졌어요.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비전문적이고 어떤 분석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롭게 어떤 창업을 하실 때 아이템의 어떤 조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 사업이 일단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3년 내에 폐업하면 안 되겠죠. 지속성만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맨날 뭐 이번 달에도 1,000만 원 버는데 다음 달에도 계속 뭐 내년에도 1,000만 원, 계속 1,000만 원이면 안 되겠죠. 왜? 물가는 오르고 임대비도 오르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겠죠.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그럼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풍파에 의해서 갑자기 확 무너지는 그런 아이템이면 안 되잖아요. 안정성이 있느냐? 또 어떤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치열해서 내가 이 속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요 하나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비즈니스든 포화점이 옵니다. 세츄레이션 되는 한계가 와요. 그러면 그 사업을 확장했을 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도 어떤 창업 아이템의 사업을 고를 때 보셔야 되는 조건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청기 사업의 폐업률을, 그래서 폐업률이 가장 극단적인 게 폐업률이겠죠. 폐업률인데 폐업률은 제가 5% 이하라고 해놨는데 한 0.23%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5%라고 해놓은 거는 뭐 폐업 등록이 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명의를 바꿨다거나 그래서 폐업 신고가 되어 온 거까지 다 해봤자 5%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미용업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가서 인터넷 뒤져서 학원 등록하셔서 뭐 몇 주간, 뭐 몇 달간 교육받고 시험 보시면 끝나요.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청기는 그게 없어요. 뭘 어떻게 배워야 되지? 어디서 뭘 배워야 되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다는 거죠. 보청기 사업은 지금 국내에서 시작된 게 한 40년 됐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 기업입니다. 가족 기업. 이 비밀을 내 아들한테 전수하고 내 사촌한테 전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 지속성을 증빙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꾸준하게 폐업을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봐도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고령화로 인해서 생기는 이펙트를 좀 보고 싶어요. 첫째 하나가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나 복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뭐 선진국 사례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뭐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인구에서 난청자는 9%를 봅니다. 9%, 10%,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하시면 10% 보시면 돼요. 저희가 5천만이니까 500만 정도가 난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는 40%가 난청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250만 이상이 난청 예상자예요. 그만큼 시장 풀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보청기 보급률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보청기 평균 성장률과 우리나라의 국내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전 세계가 약 한 5.6% 정도 돼요. 근데 국내는 8.4%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그 조사한 자료일 뿐이고 제가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15% 20%씩 성장을 안 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경쟁사들도 그만큼 성장을 안 했다고 하는 회사가 없어요. 네. 그러면 실질 성장률은 한 15%에서 20%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청기도 현재까지는 청각 장애증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131만 원. 저것도 이제 5년에 한 번씩 다시 탈 수 있어요. 왜냐면 보청기 내구 연한을 5년으로 보낸 거예요. 기계니까. 그러니까 한 번 타먹으면 그 다음부터 못 타먹는 게 아니라 5년 지난 다음에 또 타먹을 수 있고 또 5년 지난 다음에 또 타먹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각 장애증이 있으신 분한테만 131만 원을 구매할 때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는 뭐 기대해봐도 되는 게 의료보험이 되면 65세 만 65세 이상은 귀가 나쁘다. 그럼 보청기 센터경 가서 이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보험 처리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보청기 시장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인데요. 제가 왜 양면의 칼날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창업을 할 수 없다라는 장벽이 어느 정도 인지적인 장벽이 존재가 합니다. 근데 자격 조건은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누구나 교육 안 받아도 그냥 오픈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오픈 자체를 못하고 맞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이에요. 가격 경쟁력, 뭐 마케팅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보청기는 전문 기기거든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전문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마케팅, 홍보 이런 것보다 전문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센터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업 채널 및 전략을 구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보통 식당, 뭐 이런 외식업이나 일반 어떤 전문성이 없는 아이템은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추상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맛, 가보지 않고는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 평에 의해서만 되거든요. 근데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확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화를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시면 추후에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보청기 사업할 때 가장 큰 이점 중에 또 하나가 재고 부담이에요. 근데 보청기는 재고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청기는 오면은 그냥 검사해서 맞춰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귀속형을 원하세요. 아까 보이기 싫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보청기 10대 중에 8대는 귀속형이에요. 다 귓본을 떠서 공장에 보내면 이 틀에 맞게끔 제작이 돼서 와요. 그러니까 바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려줄 수 있는 거, 소리가 이렇게는 들립니다 라고 하는 기성품들 몇 가지 종류, 뭐 등급별로 뭐 최고급, 뭐 중간, 뭐 밑에 거 이렇게 그 정도만 구비하고 계시면 되는 거지, 재고를 왕창 들여놨다가 그거를 뭐 손님 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재고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린 어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보청기 어떤 전문센터가 어떤 부분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1교시는 보청기 센터라고 해서 보청기 전문 센터를 하신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창업은 본인이 철저히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이 창업이라는 거는 항상 리스크를 갖고 있고 항상 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뭐 항상 뭐 100% 성공하는 아이템은 항상 없고요. 본인이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노력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 대표님 며칠 전에도 또 올렸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